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판구조론과 지각변동이라는 제목으로 판의 경계의 특징, 지질학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변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대라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활동과 같은 그런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죠. 지진대와 화산대는 길게 띠를 이루면서 분포한다. 이 지진대와 화산대가 바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라는 사실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현대 지질학 판 구조론에서는 이 판의 경계에서 만나는 두 판의 상호작용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의 경계, 두 판이 만나는 그 판의 경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번 시간 우리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런 순서로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해령 또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고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여기 앞서서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마그마가 발생한다 했는데 이 마그마가 식어서 새로운 암석이 되면 그게 이제 새로운 판의 일부가 되는 거죠.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그 판과 판이 만나는 그 두 판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서양 중앙 해령과 같이 해양판, 해양판 이 경계로 해양판이 발산하는 이런 경계가 있고, 그리고 대륙판 아래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대륙과 대륙으로 발산하는 이런 경계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판이 발산하는 그런 예는 대서양 또는 태평양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해령이 생성되는 곳을 들 수가 있고, 지금 사진으로 나와. 그리고 대륙판이 발산하는 그런 예는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의 동쪽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를 한번 발산형 경계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하면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가 대서양이죠. 이 대서양 여기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이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이곳이 판의 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발산 경계입니다. 여기 여러분 화살표 보시면 여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죠. 여기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고, 이 발산형 경계는 여기 인도양, 이쪽이 이제 인도일 텐데 인도양 아래쪽에 여기 역시 발산형 경계에 해당합니다. 이쪽에 여기가 인도네요. 인도 아래쪽 바다, 여기가 해령이 나타나는 발산형 경계이고, 태평양에서도 해령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역시 발산형 경계. 지금 여기 화살표 보시면 나즈카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기가 발산형 경계이고, 그리고 대륙판이 발산하는 곳이 있다 했는데 아프리카의 동쪽, 여기 지금 지진 표시가 많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륙판이 발산하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산 경계 첫 번째 해양판이 발산한 거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것은 지금 해저 지형도입니다. 해저 지형도를 보면 대서양 그 다음에 인도양 아래쪽, 그리고 여기 태평양에 까맣게 길게 표시된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해령이 나타나는 거죠. 발산형 경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앙 해령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진은 아니겠죠. 여기 지금 대서양 해저 물을 걷어내고 대서양에 물을 걷어내고 해저 노출시켜 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대양저에 해당하는 이 수심이 깊은 대양저가 있고 바다 한가운데 여기 좀 솟아오른 것 같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평균 깊이가 4km 정도인데 여기 이 솟아오른 부분은 2km, 3km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것이 길게 띠를 이루고 있으니까 2km, 3km 되는 산에 해당하는 이것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해저 산맥 이것을 다른 말로 해령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해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해령 한가운데는 지금 좁은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좁고 긴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바로 열곡입니다. 자, 대서양 중앙 해령 또는 다른 태평양 해령에서 해령의 한가운데는 열곡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열곡인 거죠. 이 좁고 긴 이 골짜기가 열곡인데 이 열곡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바로 그 윗부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멘틀 대류가 상승해 가지고 더 바깥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열곡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많은 단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층은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이 이동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장력이 작용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균열이 생기고 지금 균열이 틈이 벌어지니까 넓어지니까 가운데 이 부분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단층이 이런 구조의 단층이 차례차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단층 종류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가 이제 잘린 단층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지층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일부가 좀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여기가 단층면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단층 이야기할 때 상반 하반 이야기를 하는데 대각선 단층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대각선의 위쪽을 상반이라고 하고 그 아래쪽을 하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반이 지금 올라가고 상반이 내려왔죠. 이런 경우는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상반 하반인데 지금 이렇게 하반이 올라간 상반이 내려온 경우가 정단층.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여기 지층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요런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요런 모양으로 안정감 있죠. 이런 경우에 정단층, 이런 경우에 역단층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정단층이 이렇게 일부 가운데 부분이 넓어지려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겹쳐지면서 좁아졌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방향에 횡압력이 작용해야지 생기는 그런 단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 즉 발산 경계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장력이 그 판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정단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중앙에 열곡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같은 기준선을 이어보면 좀 넓어지는 듯한 이런 단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열곡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며 정리하면
원래 있던 이 지반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구부러지죠. 그런데 이 구부러진 이 판은 사실은 굉장히 딱딱한 암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구부러지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깨집니다. 균열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멘틀 대류가 수평한 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그 위에 있는 판이 같이 따라가죠. 그러면 이 가운데 남은 이 부분은 결국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아서 이런 모양의 정단층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은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계이고 대륙판이 발산하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는데 이 동아프리카 이 부분이 이제 열곡대예요. 낮은 이제 골짜기, 낮은 골짜기인데 지금 이 부분 양쪽으로 단층 구조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을 경계로 두 개의 대륙판이 이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동쪽이고 아프리카 동쪽을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열곡대가 아주 긴 열곡대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더 확대를 해보면 지금 가운데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 양쪽으로 이렇게 단층 같은 이런 구조를 여러분 볼 수 있죠.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사실은 이 호수가 한 개가 아니라 호수 이렇게 여러 개의 호수가 줄지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확인해서 보시면 아프리카 이 동쪽에 아주 많은 호수,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또 이유가 있겠죠. 이 호수를 경계로 판의 발산이 이루어지고 대륙판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좁고 호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길다란 이것도 호수가 되겠죠. 길다란 이제 호수인데 마치 어쩌면 작은 호수들이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 그런 길다란 호수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의 생성 과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공부할 텐데 여기 지금 아프리카 동쪽 이게 위성 사진이죠. 여기 지금 좁고 긴 호수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크기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크고 작은 호수들이 지금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여기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이 지하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판의 발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대서양 중앙 해령과 함께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나타나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해저 확장설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대륙판이에요. 대륙판 아래쪽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합니다. 그럼 멘틀 대류가 상승하게 되면서 판을 이렇게 휘게 만들고 딱딱한 판은 완전히 유연하게 구부러지지 않고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균열된 틈으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제 새로운 여기 이 부분 새로운 판 암석이 이제 보태지는데 지금 양쪽으로 대륙판은 서로 두 개로 나뉘어져서 멀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가 양쪽 이 대륙판보다 지대가 낮으니까 지하수가 고일 거예요. 처음에는 호수가 되겠지만 점점 이게 많은 양 벌어지게 되면 그 크고 작은 호수들이 합쳐지면서 긴 호수가 되겠고 나중에는 강이 될 수 있고 결국은 더 크게 벌어져서 좁고 긴 바다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홍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계속 진행되고 수평 방향의 이동이 계속 진행되고 멘틀 대류의 상승이 진행되다 보면 이렇게 넓은 대양이 되면서 여기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부 우리가 현재 해령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4단계로 나누어서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데 없던 바다가 점점 생겨서 넓어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이 이론을 해저 확장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이 이론은 판구조론의 일부가 된 거죠.
우리 알다시피 대륙이동설이 판구조론의 시작이었고, 판구조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G2에서 배우게 되는 고지자기학 합쳐서 이게 전부 판구조론을 구성하는 낱낱이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이제 두 번째 수렴 경계입니다. 수렴 경계에서는 해구, 호상열도, 베니오프대, 습곡산맥과 같은 그런 변동대가 나타납니다. 화산활동, 그리고 천발지진, 신발지진 모두 발생하고, 그리고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하는 곳이다. 여기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다 라는 특징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렴 경계는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은 세 가지로 표시되어 있지만 각각의 약간 생기는 지형이 달라서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해 놓았어요. 이제 첫 번째 것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섭입되는 그런 경계이다. 섭입이라는 거는 밀도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판이 만났을 때, 수렴했을 때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섭입이라고 하죠. 지금 첫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섭입하는 곳,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이 태평양판이 밀도가 커서 이렇게 섭입되는 이런 유형. 지금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해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라는 이런 구조가 생겼죠. 그리고 두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의 섭입인데, 이 경우에는 대륙판이 유라시아판보다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두껍고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서 이제 여기 이 가장자리 두 개의 판이 이렇게 수렴했을 때 두꺼운 대륙판이 습곡이 되면서, 그러니까 횡압력을 받아서 퇴적층이 이렇게 그 습곡 구조를 이루면서 습곡산맥이 나타나는 이런 경계입니다.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의 섭입. 이번에는 해양판이죠. 이 두 개의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계인데, 지금 이 경우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밀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 이거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해서 해구, 호상열도를 만드는 경계인데, 여기를 그런 위치에 해당하는 곳을 표시해 보면 여기 우리나라, 일본이 있는 이 위치, 필리핀이 있는 이 위치, 그 다음에 여기 뉴질랜드가 있는 요 위치, 그리고 여기 알래스카가 있는 요 위치, 이런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남아메리카 이쪽도 해구가 나타나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판이 두꺼워서 호상열도가 아니라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경계여서 앞서서 네 가지로 구분한 거에서는 좀 따로 취급을 했죠. 자, 해구란 해저에 좁고 길게 나 있는 좁은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평균 이 해양저의 수심은 4km 정도라고 하는데, 이 깊이는 수심이 6km 내지 10km, 10,000m 정도 해당하는 그런 좁고 긴 골짜기가 존재하는데, 이걸 해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와 베니오프대가 나타나는데, 이 베니오프대란 것은 지금 섭입하는 이 판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 두 판 사이에, 딱딱한 이 암석권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잖아요. 이 마찰이 발생할 때 지진이 생길 텐데, 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해구거든요.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가면서, 또는 그 섭입 당하는 그런 판 쪽으로 가면서 진원이 깊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진원이
여기는 천발 지진이 나고 여기는 이제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로 생기는 이 지진대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니오프대라고 해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특히 대륙판과 해양판이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이 경계에서는 베니오프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호상열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이제 판이 이렇게 섭입하면서 마찰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암석의 일부가 이제 녹게 되면 그 암석이 그 마그마가 분출돼서 이렇게 화산섬을 만들게 되는데 이 화산섬이 한 개만 달랑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구와 나란하게 여러 개 이렇게 나타나겠는데 이 모양이 부채꼴 호를 이룬다 해서 호 모양의 섬들이다 해서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난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태평양판 그리고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경계입니다. 일본이 있죠. 일본도 호상열도에 해당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북쪽으로 지금 보면 여기 섬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호상열도가 나타나고 여기에 지금 일본 해구가 나타나죠. 자,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겠고 호상열도, 해구 그리고 해구 안쪽으로 대륙 밑쪽으로는 베니오프대가 존재할 겁니다. 이게 표면에서 보이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베니오프대가 알류션 열도라고 하는 이 알래스카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이어지는 이 해구가 알류션 해구인데 이 해구도 마찬가지 요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 열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섬들이 줄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걸로 지금 이 해구와 섬들의 위치로부터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베니오프대는 호상열도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을 테니까 이 태평양판이 이쪽 여기 이것도 북아메리카 판일 텐데 북아메리카 판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해 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일본 해구죠. 자, 수렴경계 해양판이 충돌하는 좀 아까 일본 해구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수렴해서 섭입되는 그런 예인데 해양판 두 개의 해양판이 충돌한 예도 있다고 했었죠. 이 경우도 역시 해구가 나타나고 호상열도가 나타나고 베니오프대가 나타납니다. 그 예가 바로 여기가 지금 필리핀판이에요. 필리핀은 여기 있는 나라죠. 여기 섬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섬나라인데 요 필리핀 바로 옆에 있는 요 해구가 필리핀 해구입니다. 일본 해구와 마찬가지로 요 필리핀 해구는 대륙판과 해양판 필리핀판이 만나서 형성되는 해구인데 이 필리핀 해구와는 다르게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요 경계에 이 해구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다는 해구죠. 여기도 역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해구가 만들어지고 베니오프대가 만들어지고 호상열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마리아나 해구예요. 그 마리아나 해구 나란하게 이렇게 섬들이 몇 개의 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괌이나 사이판 같은 이런 섬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의 옆에 있는 거죠. 여기가 여기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다는 그런 해구에서 챌린저호라는 그 탐사선이 탐사정을 내려보내서 여기 마리아나 해구 이 시면을 관측한 적이 탐사한 적이 있습니다. 수렴 경계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이렇게 여기 좁고 긴 골짜기가 생기면서 여기 있네요. 여기 골짜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닷가에 쌓였던 퇴적층들이 끌려 내려가고 마찰이 생기면서 여기 지진이 나고 화산 활동도 나타나서 화산섬이 생기고 줄지어 섬들 호상열도를 형성하게 된다 라는 내용 정리하세요. 자,
세계의 판과 변동대. 지금 우리가 요 부분이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그런 경계.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계. 지금 한 가지, 두 가지는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남아메리카판과 해양판이 나즈카판이 수렴하는 곳. 지금 남아메리카판은 아주 두껍고 판 경계 중심에서 여기 바다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쪽으로, 죄송합니다, 수렴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화산섬, 호상열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륙판이 두꺼워서. 그래서 두꺼우니까 이제 섬들은 안 만들어지고, 화산활동, 화산 분출은 있지만 여기서 섬들은 안 만들어지고, 여기 가장자리에 쌓였던 퇴적층들이 횡압력을 받으면서 습곡 구조를 만들고, 습곡 산맥이 이제 형성되면서 요 습곡 산맥의 일부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이고, 이 안데스 산맥은 다른 산맥이랑 다르게 습곡 산맥이면서, 퇴적암으로 된 습곡 산맥이면서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요 안데스 산맥과 나란하게 여기 요 부분에 칠레 페루 해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곡 산맥 아래쪽으로, 지금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갈 텐데, 요 아래쪽에 베니오프대가 나타나겠죠. 호상열도 대신 이제 화산지대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습곡 산맥이 나타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여기 화산지대에서 발생하는데, 현무암질이 아니라 안산암질 마그마가 발생하는데, 이 안산암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안데스 산맥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암석이다라고 해서 안산암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죠. 자, 이런 구조, 퇴적암이 여러 개의 퇴적층들이 이렇게 습곡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됐을 때 이걸 이제 습곡 산맥이라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은 기본적으로 이런 습곡 산맥인데, 이런 군데군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라는 거. 자, 세계의 판과 변동대. 이제 마지막 수렴 경계의 마지막이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곳.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유라시아, 중국이니까 이쪽이 히말라야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이다. 지금 과거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두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바닷가에 이렇게 퇴적되는 퇴적물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아주 맹렬하게 이동해 와가지고 유라시아판이랑 충돌하면서 지금 현재도 밀고 올라가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은 점차 1년에 몇 센치씩 지금 현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가까이 붙으면서 그 사이에 있던 퇴적층들이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밀고 올라가면 이게 점점 이렇게 그 퇴적암층이 습곡 받아가지고 이 습곡 산맥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1900만 년이라고 하는 거죠. 신생대 아주 후기, 신생대 후기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은 습곡 산맥이고, 기본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이렇게 암모나이트 화석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암모나이트는 바다에 살던 생물인데, 왜 히말라야 저 높은 데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오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과거에 양쪽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 있던 퇴적물이 그 횡압력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서 생긴 구조이기 때문에 그 퇴적물 속에 그 옛날 중생대에 살았던 아모나이트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여기 현재 히말라야 산맥 너머에 유라시아판 쪽에는 넓고 아주 평평한 티베트 고원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 티베트 고원이 히말라야에 막혀 있는 그런 구조이고 히말라야 이 산맥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죠. 자, 수려면 경계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제 마리아나 해구 얘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 괌 사이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기 괌 사이판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여기도 수렴 경계에서 나타나는 습곡 산맥인데 지금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습곡 산맥이고 히말라야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서 형성되는 습곡 산맥이다. 그리고 일본 열도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 얇은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섭입하는 경계에서 이제 일본 해구가 형성되고 그 해구 안쪽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호상 열도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보존 경계네요. 보존 경계에서는 변환 단층이 발달합니다. 변환 단층이란 이렇게 해령 바다의 멘틀 대류의 발산형 경계인 해령과 해령 사이에 지금 두 판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이 부분을 변환 단층이라고 해요. 변환 단층이 발달하고 여기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데 화산 활동은 그러니까 마그마 분출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진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산 활동이 없으니까 판에 생성도 없고 그리고 소멸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성 소멸 판의 양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름이 보존 경계입니다. 자, 보존 경계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닷속에 해저에 있는 해령이에요. 해저 산맥. 그런데 사실은 해령 모든 부분에서 속도가 이제 일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약간 다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면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 해령축과 이 해령축이 어긋나게 되는데 지금 이 어긋난 해령축 사이에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변환 단층이 되고 여기서 이제 지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판이 반대 향하는 이 부분이 판의 경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보존 경계 변환 단층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북아메리카 서쪽에 있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 이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변환 단층이에요. 지금 보시면 샌 안드레아스 단층도 변환 단층에 속하는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 서로 직각으로 발달하는 변환 단층 구조랑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미국 이 가까이에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 쪽으로 여기가 해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한 이게 샌 안드레스 단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진이 많이 나는 변동대인데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닙니다. 매우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서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죠. 여기 북아메리카 판에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태평양판에 속한 곳 일부에 여기 LA 로스앤젤레스가 있는데 지금 판의 이동 방향을 보면 먼 훗날 로스앤젤레스랑 샌프란시스코는 서로 가까워지겠네요. 그래서 이웃 동네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비교해 놨습니다. 바다의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하는 그 구조. 여기 북아메리카에서 해령과 해령 사이, 그리고 변환단층, 그 사이에 발달하는 변환단층이 여기 샌안드레아스 단층, 그 여러 개의 변환단층 중에 하나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그 과학자가 아마 1900년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과학자가 이 샌안드레아스, 캘리포니아 지역의 샌안드레아스 호수에서 단층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단층 이름을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이후 한 10년 지나고 나서 엄청난 지진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 단층 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단층 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 한쪽과 한쪽이 하나는 북아메리카판이고 하나는 태평양판이 되는 거죠. 자, 1906년 우리 일제시대였네요. 일제시대 때 여기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나가지고 거의 3,000명 정도가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집안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그 미국에는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서 지금 그걸 이제 그러니까 기념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걸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이 요 울타리가 원래는 이어져 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략 3m 정도 된다고 해요. 3m 정도가 지진으로 해서 어긋나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샌안드레아스 단층, 여기 북아메리카판, 여기 태평양판, 요 사이에 요 부분이 이제 샌안드레아스 단층인데, 보존 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샌안드레아스 단층 말고 여기 지금 해령이 이제 나타나는 여기에 해령축에 수직하게 자잘하게 수많은 변환 단층이 있는 거죠. 이게 보존 경계입니다.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한 요 선들이 보존 경계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있죠. 해령축의 수직으로 발달하는 보존 경계.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